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도발을 또 강행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갖다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걸 갖다가 순식간에 폭약을 써가지고 이거를 허공에다 날려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미래통합당은 이 폭파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총체적인 파산 선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아마 기사 다 접하셨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분노하셨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의원이자 인천시장 출신이자 그다음에 외통위원장 지금 선출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폭우로 폭파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2시간 만에 이 말을 또 번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시간 뒤에 송영길은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무력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남북 간의 연락 공동사무소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 재산에 대한 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송영길이 두 번째 쓴 페이스북 글은 아마 이 송영길의 본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송영길 이 사람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인천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천시장이었을 당시에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에다 대고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 2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 2사람도 죽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민가가 파손됐고 또 거기 주민들은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 사건 현장에 가서 연평도 거기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의 포격에 의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거기를 떠나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주병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송영길이.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 끓음이 많이 묻었습니다. 소주병에. 그랬더니 송영길이 거기다 대고 이거 진짜 폭탄주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근데 인천시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거 진짜 폭탄주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인천시장이 뭘 하는 사람이냐, 뭐 지자체장이니까 뭐 지방행정 같은 걸 하는 것도 있지만 비상상황 시에, 그러니까 적침투, 도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체계를 갖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그거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통합방위협의회인데, 이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광역단체장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당시 송영길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인천시장이므로 이 사람도 당연히 이런 거에 직결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자체장이라는 걸 떠나서도. 근데 거기 가서 이거 진짜 폭탄주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했어야 될 송영길이 그런 얘기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하겠다고 앉아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없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원체 다 어이없는 얘기들만 해가지고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눈에 띈 사람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낙연 씨입니다. 이낙연 씨는 오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게 아마 2시 45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5시간 뒤에 자기의 페이스북에 있다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오후 7시 42분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 가로치고 창원 경남도청 가로 닫고, 이어 스마트랩 현장 방문, 도중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식, 극히 유감, 엄정 대처 필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5시간 뒤에. 엄정 대처가 도대체 뭡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의 대남 협박과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낙연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의무가 있느냐? 국회의원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까지 했습니다. 도지사를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또 뭐 하는 자리냐? 뭐 이런 내치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국무총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침투 도발 위협 시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 책임,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란 얘기인데 그 국무총리를 이낙연 씨는 지난 1월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상황에서 어디 경남 어디 가가지고 뒤늦게 극히 유감, 엄정 대처 필요 이런 얘기나 적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이낙연 씨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주 거대한 여당의 당권을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권을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엄정 대처? 그런 얘기는 저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100마디 넘게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다가도 100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엄정 대처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낙연 씨 전남지사 시절부터 각 분야에 대해서 과외 공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습을 했다. 근데 뭐 국가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이런 지식이 없는 모양입니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나오는 소리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공직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4번, 도지사, 국무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공직에 있었으면서 나라 돈을 받아가면서 도대체 이낙연 씨는 뭘 했던 겁니까? 무슨 경험을 쌓고 무슨 공부를 했던 겁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극히 유감 엄정 대처? 8글자? 참 세상 살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뭐라 그랬냐면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어떤 행동 없었습니다.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윤미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뭐 맨날 그렇게 엄정 이런 것만 찾고 있습니까? 아니 이낙연 씨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까지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쓰는 표현 그 단어가 항상 이렇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놓고 기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낙연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걸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뭡니까? 미국과 북한, 중국이 전쟁을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은 6.2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재남침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유엔군의 지원은 없습니다. 왜냐? 그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버린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950년도 당시에 유엔군의 지원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전보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희미해집니다. 유사시 본토 미군의 개입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북한이 노리고 종전선언을 계속 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그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미국은 북한을 소위 보통 국가로 인정을 하고 수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입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섣불리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장치를 갖다가 이런 장치인 종전선언을 국회의원을 내보냈고 도지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그 다음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 현재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씨가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낙연 씨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현재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이 남북관계가 첨예한 저 핵을 포기할 줄 모르는 한반도 적화 야욕을 절대 버리지 않는 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진 대통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